당신이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닙니다. 맹자가 건네는 노후 품격의 완성,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법. 맹자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이런 감정 느끼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방 안에 가족들이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뭔가가 그리운 느낌.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맹자가 말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씨앗, 그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드릴 거예요. 외로움에서 도망치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품격 있게 살아가는 법. 맹자가 말한 홀로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삶의 이야기예요. 시리즈의 마지막을 함께 걸어봐요. 1. 외로움의 두 얼굴. 외로움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의 외로움이에요.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는 외로움이요. 이 외로움은 진짜로 아파요.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 전화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는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는 알아요. 두 번째는 존재의 외로움이에요. 이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가족이 모여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내가 진짜로 이해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어쩌면 더 깊은 외로움일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알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왁자지껄한 자리에서 가장 말이 없어지는 순간.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으면 왜인지 더 쓸쓸해지는 순간. 그게 존재의 외로움이에요. 맹자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두 번째 외로움이에요. 맹자 자신도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 했지만 어느 왕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평생 좌절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로움을 수십 년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맹자는 그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외로움을 자신을 완성시키는 연료로 삼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홀로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것. 맹자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예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선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자신을 선하게 닦는다. 세상이 내 뜻대로 풀릴 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묵묵히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지혜인지 느껴지시나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맹자의 답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만큼은 선하게 품격 있게 내 본성대로 살면 된다고요. 이게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안에 나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면이 단단해질 때 외로움은 외로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깊어지게 하는 힘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가꾸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아침에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것. 저녁에 일기 한 줄을 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홀로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일상의 의식들이에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매일 이 작은 의식들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쌓임이 내면의 단단함이 돼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65의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고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날씨,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것.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 하루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매일 작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홀로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것의 힘이에요. 잠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될 때, 맹자는 인간관계의 도리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이 5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인간다운 삶의 전부라고 맹자는 봤어요. 그런데 맹자가 말한 관계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내가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나이 들수록 이제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날씨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한지, 어떤 시간대에 혼자 있는 게 편한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대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내가 외로워서 자식에게 매달리면 자식은 짐을 느껴요. 내가 외로워서 배우자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 배우자도 지쳐요. 내가 외로워서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친구도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내가 나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다면 그 여유로움이 관계에 넉넉함을 가져다 줘요. 자식이 오면 기쁘고 안 와도 괜찮아요.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어요. 친구가 바빠서 못 만나도 나는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자식도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져요.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친구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져요. 만나면 편하고 좋으니까요. 이게 맹자가 말하는 노후의 완성이에요. 관계에서 얻으려 하지 않고 관계에 줄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품격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고 화려함보다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수십 년의 삶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맹자 시리즈의 6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6편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선한 본성을 믿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 크고 넓은 기운을 잃지 않는 것,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품격 있게 벗어나는 것,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 은퇴 후의 공허함을 새로운 기운으로 채우는 것,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리고 오늘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선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맹자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요. 수십 년의 삶이 그 본성을 조금 지치게 했을 수 있어요. 많은 상처들이 그 본성을 잠시 가려놓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직장 다니고, 집안 살림 꾸리면서 한 번도 내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온 그 긴 여정. 그 삶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계신 지금의 여러분, 이미 충분히 깊고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맹자의 말로 오늘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게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맹자 스스로가 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위로도, 용기도, 사랑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그것을 꺼내 쓰셔도 됩니다.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도 충분히 당신의 것입니다. 6편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분에게도 맹자의 위로가 닿을 수 있도록요.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